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메시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시기에 근데 반추에서 생각해보면은 그 시기에 공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그냥 횡행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때 뭐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뭐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관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10일이 이제 공천이 되는 날일 텐데 10일 오전에 이제 공관위 쪽에서 한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대충 그때는 이제 6개 지역인가 7개 지역인가 거기 전반적으로 공천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에 대한 얘기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공관위원장하고 저는 거의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그거를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상원 의창보다는 개항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명태균 측이라고 자꾸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임하는 한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명태균 사장 변호인은 정말 잘못 골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그 수임한 의뢰인의 변호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영장심사도 있을 텐데 솔직히 어떤 방어를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상 여론조사라고 계속 얘기할 거면은 무엇이 무상 여론조사다라고 해야지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명태균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저에게 결과치를 제공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속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무슨 뭐 P&R과 머니투데이가 했다는 조사가 저를 위한 조사니, 그러는데 그 조사 매주 하던 조사였고 그 조사가 시작하는 조사에는 저는 후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3주 참가에 그때 후보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와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파악한 뭐 특정 여론조사가 있으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 답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무 특정 여론조사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분들이 아마 그걸 특정해가지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거는 또 반박되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 파악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뭐 해봤자 참고인 조사 성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공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어차피 당대표니까 그런 맥락일 거고. 그런데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뭐 어떤 경위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혹시라도 검찰에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가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도 저한테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에 있는 동안 새벽에도 이렇게 언론인들이 질문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는데 뭐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명태균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본인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겠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구조만 보시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토대로 봐도 결국에는 명태균 사장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계속 그 재가를 받으려고 움직였던 게 마지막에 급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사장이 실제로 공천의 영향력을 누가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자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도 언론 가서 얘기했는데 뭐냐면요, 만약에 이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을 팔아가지고 공관위에다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 있을 때는 저는 그걸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게 뭐 제가 알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이거는 뭐 통상적인 공천에 대한 상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요.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그걸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선 기여도라는 약간 모호한 기준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당대표로서 대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일했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은 확인해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맥락에서 확인해보는 것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확인이 됐고요. 네, 그게 다타부타 확인이 됐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21년 9월에 뭐 받았다느니 22년도에 6월에 받았다느니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해명해야 될 일이 하나 늘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뭐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은 그